자, 어제 이 정은경 질병청장이 먹는 코로나 치료제 내년 1, 2월 도입을 목표라고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님의 출처고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 경구용 먹는 치료제 도입 시기에 대해 가능한 내년 1, 2월 안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 중이다라고 이식을 밝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신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내 우리 국민이 경구용 치료제를 복용할 수 있냐고 묻자 정 청장은 이같이 답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은 당연한 답변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 코로나 치료제 머크가 미국 FDA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이게 10월 10일 얘기죠. 미국 제약사 머크가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을 미국 식품의약국의 FDA에 신청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국민일보 이 기사에 출처고요. 뉴욕타임즈의 이제 보도에 나와 있죠. 미국 언론에 따르면 머크가 11일 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경미하거나 보통 수준의 증세를 보이지만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있는 코로나19 환자들에 대한 경구용 치료제 몰라피레비르의 미국 내 긴급 사용을 승인해달라고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제 FDA는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에 몰라피레비르의 안전성과 유효성 데이터를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고 FDA의 결정은 몇 주 안에 나올 거로 전망이 됐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자, 이렇게 보면 자, 미국 FDA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심사가 결국 12월 전 승인이 어려울 걸로 예상해요. 이게 이 치료제가 잘못되거나 나빠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 자문단 구성이 한 11월 말쯤에 되기로 돼 있죠. 자, 미국 식품의약품 FDA가 머크 앤드 컴퍼니, 머크 개발한 코로나19 경구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을 위한 심사에 착수를 하게 되는데 외부 자문단 심사를 거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FDA가 머크의 코로나 치료제 몰루피라비르의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외부 자문단 심사를 거쳐 결정하기로 하는 바람에 11월 30일쯤이나 돼야 외부 자문단 회의를 열기로 한 거죠. 외부 자문단은 이 자리에서 몰루피라비르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따져서 전체적으로 이 긴급 승인할 수 있는 거를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우리나라가 내년에나 구할 수 있는 게, 결국 이렇게 승인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워크사에서, 이 FDA에서 워크사의 이 몰루피라비르에 대한 외부 자문단 구성이 결국은 11월 말에나 가능하니까 11월 말부터 자료 검토에 들어가면 최소 짧게 잡아도 3주, 4주죠. 그럼 12월이나 돼야 결국 승인 나올 거고 우리나라가 구할 수 있는 거는 결국 1, 2월이 될 수 있다는 자,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 게이츠 재단에서의 워크에 대한 이 경구 치료제 1,4천억 정도를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이 경구 치료제 FDA 승인 시에 복제약 개발, 빈공국에 공급 지원할 건데, 비렌 멀린다 게이츠 재단이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 경구용 치료제 복제약에 1억 2천만 달러, 이거에 대한 그 돈을 투자해서, 우리나라 돈을 1,4천억이라고 해요. 400억 전. 1,400억 정도를 투자해서 빈공국 공급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내놨다고 합니다. 자, 21일 미국 ABC 방송에 따르면 게이츠 재단 성명에서 머크앤컴퍼니 코로나19 경구 치료제 몰루피라비르가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으면 저소득 국가가 복제약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약 1억 2천만 달러를 투자를 계약이라고 밝혔고, 게이츠 재단은 이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아직 정하진 않았지만 몰루피라비르 복제약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다양한 활동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몰루피라비르 복제약을 개발하고 잘 만드는 회사한테 이 돈을 투자해 줄 확률이 굉장히 높죠. 일단은 이 머크가 인도 복제약 생산업체들과 몰루피라비르 생산 기술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를 통해 생산된 치료제를 인도와 100개국 이상의 중저소득 국가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마 인도 쪽으로도 아마 좀 투자를 진행되지 않는 개인적인 좀 생각도 이렇게 해봅니다. 얼마 전에 이 로슈가 임상실험에서 유효성 확보에 실패했죠. 코로나 치료제 보급 난항이 예상된다는 기사가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더 퍼블릭의 이제 기사 출처고요. 최월 기자님의 글입니다. 자, 스위스 제약사 로슈가 개발 중인 공동 코로나 치료제 임상 이상에서 유효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사실상 실패를 의미한 거죠. 자, 이로 인해 이제 저렴한 코로나19 치료제의 출시는 꽤 늦어질 걸로 전망되고, 원래 그냥 머크사 코로나 치료제가 우리나라 돈으로 80만 원, 90만 원 돈 이렇게 책정될 거라는 얘기가 있죠. 굉장히 비싼 거죠. 알약 하나가 너무 비쌉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비싸다 보니까 이제 저소득 국가에 그냥 힘든데, 이 로슈의 실패가 저소득 국가의 치료제 보급이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당초 로슈는 이제 머크의 몰루피라비르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될 걸로 전망됐기 때문인데, 이 가격이 싼 로슈보다는 어쨌거나 머크사의 이 치료제가 조금 더 빨리 시장에 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죠.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 머크사의 이 치료제, 머크 알약 치료제 관련주로 엮인 종목들이 몇 개가 있어서, 꾸준히 좀 살펴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HK 이노엔이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AB4바이오, 또 HLB에 아직 넘어가진 않았지만, HLB 인수가 될 경우 HLB 테라피틱스로 바뀌기 때문에 역시 HLB 관계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녹십자 레셀까지 엮여 있죠. 오늘 어제장 시장이 좀 무너지긴 했는데, 자, HK이노엔이 월봉에서 깨지 않아야 될 자리들이 존재한다고 그랬죠. 주봉이나 일봉에서도. 자, 일단 주봉에서는 중기적으로 추세를 유지해주는 5주선을 깨면 안 돼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호재와 뉴스나 기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추세가 깨지죠. 근데 아직은 5선까지 오지 않고 있고, 일봉에서는 일단 이 5일선을 이탈해 놨는데 21선, 이 노란선이 생명선이에요. 이 생명선을 기준으로 이탈하지 않는 게 무척 중요하다. 이 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가 크게 무너지지 않고, 이 워크사 FDA 승인 기대감을 한 번 더 주식이 좀 좋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습니다. 자, AB 프로 바이오를 보면 이렇게 이제 이 10월 6일 날 크게 급등했는데, 우리가 보통 주식을 할 때 대량 거래 터진 후에 바로 급등하기보다는 보통 30일에서 50일 정도를 기다린 후에 다시 급등하게 되는데, 이 30일에서 50일한 날짜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어차피 12월 달 정도는 대야 승인 여부가 판가름 날 거고 1월 달에 우리나라 들어올 수 있으니까, 역시나 AB 프로바이오나 HK노엔도 대량 거래가 터진 후에 30일이나 50일 뒤에 보면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거죠. 일단 AB 프로바이오 같은 경우는 월봉에서 위치가 높지 않아요. 꽤 오랫동안 조정 받았죠. 예전에도 좋은 호재와 함께 크게 올라갔다가 엄청나게 이제 다시 거의 제자리까지 왔죠. 제자리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나가는 분위기라 옆으로 꽤 오랫동안 행보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달에 20개월선 이하만 잘 지켜주면 기술적으로는 조금 좋은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데, 재무적인 면이 조금 문제는 돼요. 재무가 아주 탄탄하지 않은 이런 건 좀 감안하셔야 되고, 재무가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은 돈을 갖다 투자한다는 것보다 적당한 비중으로 투자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일단 금요일 종가상 20선을 깨게 되면 다시 이 정도 5주선이나 제자리까지 올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대량 거래가 터진 후에 항상 보통 30일에서 50일 정도 뒤에 다시 크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때쯤 전에 조금 미리 들어가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골드퍼시픽을 보면, 제가 예전에 이 골드퍼시픽이라는 친구를, 이때 이 친구 엄청나게 크게 급등했는데 역시 좋은 이슈로 급등했죠. 상한가고, 이 친구를 30일에서 50일 뒤에 보는 게 맞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역시나 저 자리를 기준으로 크게 급등하지 못하고 쭉 떨어졌죠. 결국 제자리에 왔고, 이때 거의 30일에서 50일을 거친 이때부터 다시 급등해서 최고점을 찍고 다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차트가 똑같더라 똑같이 반응하는 건 아니지만, AB 프로바이오 같은 경우도 역시나 이날 대량 거래 터지고 엄청난 이 꼴을 달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딱 급등하기보다는 30일에서 50일 정도 있다가 좀 급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자, G3BNT를 보면 월봉에서 낮은 위치는 맞아요. 근데 HLB로 지금 인수가 되느냐 마느냐 기로에 서 있긴 하죠. 물론 2건 정도 소송, 가처분 소송이 다 기각이 됐기 때문에 사실 HLB로 흡수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고, 추세를 유지해주는 5개선을 잘 유지하고 있죠. 머크 관련주로도 살짝 엮여 있어요. 그러면서 월봉에서 봤을 때 현재 주가의 위치를 우리가 항상 월봉에서 보는데 20개월선까지 한두 번 또 급등할 수 있고, 20개월선의 가격이 2만 원대가 됩니다. 그래서 2만 원대까지만 가도 역시나 이렇게 좋은 이 상승폭을 가져올 수 있는데, 또 이 G3BNT 같은 경우는 HLB에 대한 인수, 피인수되는 이 좋은 호재도 있지만, 프랑스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죠. 이 프랑스 백신이 이 임상에서 유효성 의미를 갖는 좋은 효과가 있어서 EMA라든가 이런 데 이 승인이 날 경우 이 올해 4월 달에 판권에 대한 MOU 체결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백신이 좋아지면 역시 G3BNT도 같이 꾸준히 급등할 수 있는데, 원체 위치가 낮기 때문에 상황이 좋게 잘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 녹십자 레슬도 관련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예전에 깨지 않아야 될 5개선 깼죠. 그러고 원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이 거쳤을 때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면 굉장히 무서워요. 근데 이렇게 박스권 하단을 일단은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주봉에서 보면 중기적으로 추세를 유지해주는 5선, 10선 잘, 이걸 못해주고 있죠. 중기적인 추세를 봐도 역시나 이렇게 박스권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고, 오히려 돌파하게 되면 크게 상승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 저점들을 기준으로 녹십자 셀 같은 경우 9만 원대를 절대 이탈하지 않는 걸 꼼꼼히 챙겨서 보시는 게 중요하니까,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대응을 정확히 하는 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큰 손실을 입지 않는 그런 방법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